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오우준입니다. 원장님, 봉직의 원장님들께서 개원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엔 어떤 것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원 세미나에도 가보시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면서 개원 과정을 대략적으로만 파악하시고 뭔가 두루뭉술한 느낌만 계속 받으실 것 같거든요. 개원 준비 관련해서 뭔가 순서를 정리해서 딱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리스트가 있으세요? 네, 저도 제 경험과 선후배들의 케이스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의 일부를 한번 공유해 볼게요. 와, 감사합니다. 개원 준비하시는 원장님들 모두 집중해 주세요. 이 순서가 원장님께서 보시는 개원 준비 순서인 거죠? 지금 16번까지 보이는데 전체 리스트에는 몇 번까지 있나요? 현재 정리된 내용은 52번까지 있습니다. 아, 그럼 개원 준비 순서 마지막 52번까지도 모두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어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번호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 첫 번째 페이지만 보셔도 얘기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네요. 아, 저 리스트의 내용들을 훑어보기 전에 우선 이 리스트를 보자마자 드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우선 첫 번째 병원 컨셉, 철학, 브랜딩을 넣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개원 관련한 내용들을 좀 검색해 봤는데 대부분 개원 입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딩이나 마케팅 같은 항목들? 이런 건 좀 나중에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개원 컨설팅 업체에서 개원 입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걸 얘기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실제로 본인이 개원을 정말 원하시는지, 개원을 하시게 되면 어떤 병원으로 운영하고 싶으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좋은 입지를 찾기가 무척 어려운데요. 좋은 입지에는 이미 경쟁력 있는 병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원을 준비하시는 봉지구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의 꿈을 제대로 확인을 해서 개원하시려는 병원의 컨셉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다른 경쟁 병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본인의 경쟁력을 찾아서 그것을 브랜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원을 준비하실 때 생각해야 될 첫 번째 항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도 개원 입지 하니까 무조건 첫 번째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입지 선정과 부동산 계약이 인테리어나 전화, 팩스, 인터넷 신청하는 것보다도 뒤에 있네요.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정말 궁금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서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체와 먼저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인테리어 업체 전문가분께서 입지 선정에 대한 도움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테리어 도면을 기획할 때 부동산 상가와 컨셉이 잘 맞는지, 그리고 원하는 인테리어와 상가가 잘 어울리는지 등 병원 인테리어를 많이 해보신 전문가분의 견해를 들으시면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개업과 관련된 많은 노하우를 관계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화, 팩스, 인터넷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것을 일찍 정해놓은 이유는 병원에서 사용하고 싶은 전화번호를 미리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전화번호는 많은 다른 병원들에서도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인테리어를 부동산 계약보다 순서상 먼저 두신 거군요. 그럼 첫 번째 순서인 병원 컨셉, 철학, 브랜딩 관련해서 아까 왜 병원 컨셉과 브랜딩을 맨 처음에 정해야 하는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브랜딩을 시작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병원을 개원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사업을 하는 데에는 원장님과 병원의 운영 철학, 미션, 비전, 즉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병원들 대비 내 병원이 다른 병원들과 다르게 인식될 수 있게 하려면, 즉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개원하시는 원장님 본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원장님과 병원의 철학, 미션, 목표를 찾을 수 있는 질문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의 철학, 미션, 비전을 찾기 위한 질문들로는 내가 개인으로서, 의사로서 좋아하는 게 뭔지, 난 어떤 병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돈을 번다면 어떻게 쓰고 싶은지, 또 얼마나 벌고 싶은지, 내가 봉직일 때 어떤 점들이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지, 내가 원장이 된다면 직원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병원 철학, 미션, 비전을 찾기 위한 질문으로는 내가 만들 병원이 환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인식되길 원하는지, 어떤 질환을 치료하고 싶은지, 또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봐야 개원을 앞두신 원장님께서도 본인이 앞으로 운영할 병원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병원에 대한 브랜딩 전략은 곧 진료 컨셉, 네이밍, 로고, 인테리어 등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몇 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개원하는 것을 도와드릴 원장님 케이스를 말씀드려보면, 이 원장님께서는 현재 개원 4개월 차이신데 월 7천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려보니 현재 고민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원 후 바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인 매출권 안에 들어오기도 요새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신 거예요. 이 원장님께서는 본인이 대학병원에 남고 싶으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원을 하시게 됐고, 양수양도로 개원을 하시다 보니 짧은 시간에 개원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서 원장님께서 원하시던 형태의 병원으로 개업하시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신지 명확한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해보니 병원의 철학과 브랜딩이 정말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거네요. 내 병원의 정체성이니까요. 브랜딩에 대한 얘기는 다른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개원 형태를 정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개원의 형태는 혼자 하시는 단독 개원, 2명 이상의 원장님께서 같이 하시는 공동 개원, 그리고 네트워크의 분점 형태로 개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새로 오픈을 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운영되는 병원을 양수양도 계약을 통해 개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운영이 되고 있는 병원에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로 공동 개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원하시는 각 형태에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양수양 도시에는 양수하시는 원장님께서 양도받은 병원의 문제 중 그 책임을 떠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공동개업 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서를 작성해서 추후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해결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약, 주사제, 백신이나 소모품을 결정하고 전자차트를 선정, 세트 오더를 준비하는 거네요. 이런 내용들이야말로 준비 과정에 좀 뒤쪽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약, 주사제, 백신, 소모품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 처방을 많이 하시는 급여과 원장님들께서는 특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처방하실 약, 주사제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하시고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해서 전자타트에 세팅을 해두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약제마다 식약 처가 사항, 급여 심사 기준, 질병 코드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 백신 중에 어떤 백신들을 다루실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 결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손에 익숙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전자차트를 선정해서 사용 방법을 숙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세트 오더를 미리 준비하셔서 개원 첫날부터 매끄럽게 진료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익숙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개원 초기에는 정말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진료 차트마저 익숙하지 않고 약제가 뭔지 찾으시는데 시간을 소비하신다거나 검사를 내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서 그때 세팅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원 전부터 익숙한 세트 오더를 미리 준비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개원하신 선배님들께 여쭤보시면서 보완해 나가시면 됩니다. 음, 네 번째 매뉴얼은 어떤 내용인가요? 병원은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직원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서 원하는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태도나 행동에 대한 지침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매뉴얼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병원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매뉴얼을 통해서 직원들에게는 맡은 직무의 명확한 경계를 미리 고지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잘하던 직원이 나갔을 때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환자들에게 통일된 응대를 유지할 수 있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좋은 이미지를 환자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 매뉴얼이 의외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 관련해서도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매뉴얼 관련해서도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항목별 강의도 아니고 순서만 간단하게 내용을 살피는데도 시간 순삭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후 순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아요. 개원을 준비하시는 많은 봉직의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